김현석의 월신 나우 미국 시간으로 12월 10일 월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말 앞두고 내년 경기와 금리, 뉴욕 증시에 대한 월가 투자은행들의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이 워낙 탄탄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소비가 지속되면서 올해보다는 확장 속도가 소폭 줄겠지만 계속 순항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기업들의 이익도 올해보다 약 9%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S&P 500 지수는 약 8% 상승하리란 전망입니다. 다만 매년 월가 IB들의 그런 전망을 보게 되지만 사실 정확히 맞추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월가 IB들의 2020년 미국 경제에 대한 컨센서스를 오늘은 전하려고 합니다. IB들은 우선 내년 미국 경제는 연 1.8%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완전 고용을 상회하는 수준의 고용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가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업의 투자는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고요. 연방정부의 지출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5개 월가 IB들의 그 2020년 경제 성장을 컨센서스는 연 1.8% 성장이고요. 하지만 각 IB 간 격차가 매우 큽니다. 추정치는 0.7%에서 2.4%까지 매우 폭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올해 예상 성장률 2.3%보다 좀 하락하는 겁니다. 물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전망을 보면 실업률이 3.5%까지 떨어지면서 임금이 약 3%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 전쟁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어느 순간부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달러와 강세, 또 전자가 상거래 확산 등으로 물가가 페드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까지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침체를 불러일으킬 요인으로는 세 가지를 지목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두 번째가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또 세 번째가 기업의 부채 문제입니다. 미중의 무역 분쟁은 적당한 시기에 합의가 가능한 쟁점만 조율하는 식으로 1단계 합의를 도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선까지는 상당 기간 휴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합니다. 미역 갈등이 더 심화되지만 않으면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을 전후로 정책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기 하강을 유발할 수준까지 치솟기보다는 경기 확장의 속도를 감속시키는 정도로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기업의 부채는 저금리와 그 지속된 경기 확장 속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자 보상 배율, 또 부도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금리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부채가 부실화돼서 침체를 직접 유발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위기가 터지면 그 침체 폭을 확대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내년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동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 곳이 많습니다. 페드의 예방적 금리 인하는 세 차례로 종료가 됐고요. 제롬 파월 의장은 여러 차례 밝혔듯이 경기의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게 경제 지표에서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한 2020년에 기준금리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현재 15개 월가 IB들을 지켜보면 10곳이 동결을 전망하고 있고요. 두 곳이 25bp 인하, 또 두 곳은 50bp 인하, 단 한 곳만이 75bp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금리에 대해서는 하락을 보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재정적자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 발행량은 내년에 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페드의 국채 매입 재개로 인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소화해야 될 물량 부담은 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국채의 감소로 인해서 금리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달러와 가치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보다 좀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의 상대적인 강세로 인해서
소폭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급격히 해속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예상외로 빨리 개선되거나 혹은 페드의 금리 인하가 재개될 경우에는 달러와 약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 월가 IB들의 2020년 말 S&P 500 지수의 컨센서스가 평균 8% 상승입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또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 페드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또 기업이익의 증가세 등으로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죠.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기업이익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펀더멘탈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또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1.9%에 달해서 10년물 국채금리 1.8%를 넘기 때문에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되거나 혹은 내년에 미 의회 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할 경우에는 뉴욕 주식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 내년 말 S&P 500 지수가 3,400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석권할 경우에는 2,6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는 성장률이 소폭 높을 것이란 관측이 다수입니다. 선진국 증시는 그동안 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나 무역 분쟁 심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상대적인 가격 매력을 들어서 신흥국 투자를 권유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투자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현석 한국경제신문 특파원이었습니다.